자, 이 스텝 9번째 퍼즐, 지도 색칠하기 퍼즐입니다. 이 퍼즐은 세계대회 문제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는 하는데 다만 이름을 달리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출제되는데요. Different Neighbors라는 퍼즐이 세계대회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 Different Neighbors를 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변형한 퍼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사고 영역을 보면은 색칠하기인데 논리 쪽이 좀 강조가 되고 있죠. 관찰도 있고요. 이 지도 색칠하기 퍼즐도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예컨대 사목 퍼즐에서도 관찰만으로 풀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논리가 적용이 되어야 풀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했었죠. 또 사목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산목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이 퍼즐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관찰로만 풀 수 있는 쉬운 퍼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논리가 적용되어야 풀 수 있는 조금 심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와 관찰이 핵심 사고 영역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조건 한번 보시죠. 지도 색칠하기, 매핑. 그런데 대회 문제에서는 different neighbors, 서로 다른 이웃들이라는 퍼즐인데 이 퍼즐은 지도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4가지 색깔만 가지고 모두 칠하는 퍼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PI에서는 4가지 색이 모두 반드시 하나씩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파, 노초 이 4가지 색깔로 항상 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로 붙어 있는 영역들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이게 핵심 조건입니다. 서로 붙어 있는 영역. 그런데 붙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컨대 이 영역과 이 영역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해서 붙어 있죠. 이 빨간색과 파란색 영역도 이쪽으로 해서 여기로 붙어 있죠. 그런데 면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선으로 이렇게 선을 공유해서 붙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 예가 좀 명확지가 않네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의미로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과 요 초록색 영역은 붙어 있을까요? 요게 이제 문제죠. 이 점, 꼭지점이라고 해야 될지 점이라고 해야 될지 이 점을 통해서 딱 이 점이 붙어 있죠. 점에서는. 그러나 3번 조건 한 점에서만 맞닿아 있는 경우는 서로 붙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통해서 노란색과 이쪽 영역이 붙어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점만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그냥 맞닿아 있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붙어 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이 퍼즐에 한정되어서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퍼즐에서는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또 달리 맞닿아 있다, 뭐 붙어 있다라는 용어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퍼즐에서는 한 점이 붙어 있는, 맞닿아 있는 경우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 예제가 더 어려운 문제가 논리가 적용이 되는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밑에 문제풀이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가 조각은 많은데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네 가지 색깔로 모든 영역들을 칠하는데 맞닿아 있는 영역 길이는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영역은 어떻습니까? 이 영역은 빨강, 노랑, 초록과 모두 맞닿아 있죠. 그렇다면 남은 색은 여기에는 파란색밖에는 안 되겠죠. 여기 파란색을 이렇게 칠합니다. 이렇게 파란색을 칠해 놓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파란색을 칠하고 나니까 한눈에 들어오진 않나요? 이 퍼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문제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일단 문제 풀이부터 했으니까 일단 풀어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한눈에 모든 세 가지 영역과 맞닿아 있는 그런 영역들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역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찍어서 하나의 색깔을 칠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 사실은 쉽게 해결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레파스 같은 걸로 색을 칠한다고 하면 그 색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색을 칠하지 않도록 이제 연필로 조그맣게 써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쪽에 이쪽에 색깔이 노란색 아니면 여기는 노란색 옐로우 아니면 빨간색 레드가 와야겠죠. 왜냐하면 파란색과 초록색이 있으니까.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옐로우 아니면 레드가 와야 됩니다. 자, 여기가 옐로우 레드라면 또는 레드라면 요 두 영역이 얘와 얘 두 영역은 옐로우와 레드가 서로 바뀌는 두 색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파란색이 있고 요쪽 거기에 레드와 옐로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다 있으니까 요 칸은 초록이다. 요 칸은. 그래서 제가 초록색을 한번 좀 칠해볼게요. 요 칸은 초록이다라는 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초록이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요 칸이 나오죠. 요 칸은 여기는 노란색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빨강, 초록, 여기 파랑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노랑이 돼야 되죠. 색깔이 좀 노랑처럼 안 보일 수 있는데 진하게 칠하면 노랑이 되겠죠. 네. 자, 여기가 노랑이라는 얘기는 이제 바로 윗칸, 이쪽 윗칸이 노랑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여기는 빨강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빨강을 제가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빨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위에 쪽은 옐로우가 돼야겠죠. 노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거기가 노랑이 되면 이제 노랑 그리고 여기 초록
빨강. 그럼 남은 이쪽은 파란. 파란색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위치를 잘 파악을 하다 보면 파악을 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도 색칠하기 퍼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예제보다 더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예제로 돌아가서 예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죠. 네, 한번 풀어보시죠. 예, 잘 생각해 보셨나요? 우선 예제에서 한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과 초록색이죠. 그러면 이쪽은 노란색밖에는 올 수가 없네요. 조금. 네. 자, 거기가 노란색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쪽 칸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파랑색, 블루 또는 레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초록과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파란색 또는 빨간색이죠. 마찬가지로 초록과 노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노랑이고요. 요 칸도 파랑 또는 빨강입니다. 자, 그러면 요 칸과 요 칸은 둘 다 이제 파랑 아니면 빨강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쪽은 파랑이고 한쪽은 빨강이고 순서는 몰라도 그러면 파랑, 빨강, 노랑이 다 있으니까 이 칸은 네, 초록이 될 수밖에 없죠. 초록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 됩니다. 자, 얘가 초록이면 여기 초록이 있고 노랑이 있고 파랑이 있죠. 그러면 아래 이제 빈 칸은 무엇입니까? 빨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빨강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 윗칸이 빨강이 아니고 그 윗칸은 이제 빨강 또는 파랑이었는데 빨강이 안 될 수 없으므로 여기가 파랑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 위가 이제 빨간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두 영역이 파랑 또는 빨강인데 정확하게 어떤 영역이 파랑이고 어떤 영역이 빨강인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이 실마리를 가지고 다른 쪽 조건이나 정보와 같이 취합해서 다른 쪽부터 찾아가다 보면은 이쪽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도 아이들의 논리적인 사고, 논리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지도 색칠하기 퍼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